미국 경제가 올 1분기에 1.6% 성장으로 급속 둔화돼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관들 가운데 최소 5명은 트럼프 측의 전면 면책 특권 주장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0월부터 결항 또는 장시간 지연된 항공기 탑승객들은 자동으로 리펀드를 받게 됐습니다. 키브리지의 붕괴로 전면 중지됐던 볼티모어 항구의 교육이 새 임시 수로를 통해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출생률도 전년보다 2% 줄어들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 경제가 올 1분기에 1.6% 성장으로 급속 둔화돼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올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보다 반토막 난 데다가 물가는 3.7%로 급등해 기준금리 인하는 더 멀어짐에 따라 3%대 후반의 고물가, 5%대 중반의 고금리, 1%대 저성장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경제에서 우려의 원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올 1분기인 1월부터 3월까지 GDP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1.6%에 그친 것으로 연방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분기인 지난해 4분기 성장률 3.4%보다 반토막 난 겁니다.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치 2.4% 성장에도 크게 밑돌았습니다. 미국 경제의 68%나 차지하고 있는 미국민 소비 지출이 1분기에 2.5% 상승했으나 서비스 지출에 비해 상품 지출이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기 미국민들의 서비스 분야 지출은 1.78% 늘어난 반면에 상품 구입 지출은 마이너스 0.1%로 줄었습니다. 특히 서비스 분야 지출에서 헬스케어, 보험료 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어서 건전한 소비 지출로 간주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1분기에 연준이 선호하는 코어 PCE, 즉 근원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가 3.7%로 급등한 겁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3.4%를 예상했는데 그보다 많이 물가가 올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PCE가 3.7%로 예상을 크게 웃돌아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는 더욱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제롬 파월 연준 의장마저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0.25포인트씩 3번 내리려던 계획이 불투명해졌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은행장은 잘해야 4분기에 한 번 인하가 적절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고, 닐 카시카리 미니아폴리스 연방은행장은 한 번도 올릴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럴 경우 미국 경제는 3%대 후반의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올해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불투명해져 5%대 중반의 고금리 등 이중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기에 미국민들의 이중고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성장률은 1%대로 다시 내려가 겨우 불경기만 모면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를 시도했다는 혐의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있었던 일로 전면 면책 특권에 해당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연방 대법원의 다수가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 기각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언제 결정을 내리느냐가 중요한데 평년대로 6월 말에 결정을 내리면 트럼프 측의 재판 지연 전략에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4건의 형사 기소 가운데 대선 전에서 가장 위중한 사안으로 꼽히는 1월 6일 의사당 점거 사건도 날려버릴 수 있는 대통령의 전면 면책 특권이 연방 대법원에서 구두 변론으로 심리에 돌입했습니다. 이른바 전면 면책 특권이 대선 결과 뒤집기를 시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구두 변론에서 연방 대법원의 9명의 대법관들 가운데 최소 5명은 트럼프 측의 전면 면책 특권 주장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연방 대법관 5명 중에는 보수파인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과 클러렌스 토마스 대법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경 보수파로 꼽히는 클러렌스 토마스 대법관은 지난 2020년 저서에서 미국의 헌법에선 절대 면책 특권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기술한 바 있어 회의적인 입장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했던 3명의 연방 대법관들 가운데 에이미 코니 바렛 대법관도 다소 까다로운 입장을 보여 기각 쪽에 설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진보파 대법관 3명에 보수파 2명이 가세하면 최소한 5명의 결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절대 또는 전면 면책 특권은 거부당하게 됩니다. 워싱턴 DC 소재 연방 항소법원은 판사 3명의 만장일치로 면책 특권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이 언제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AP통신이 전했습니다. 통상적으로 6월 말에 결정을 내리면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트럼프 측의 재판 지연 전략이 성공한 셈이 됩니다. 의사당 점거를 부추긴 혐의로 잭 스미스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된 사건은 재판이 장기 지연되고 결국 11월 5일 대선 전에는 판결이 나오기 어렵게 됩니다. 트럼프 측은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재판을 11월 선거 이후로 미루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의 면책 특권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듯 당초 이날 연방 대법원 법정에 출두하겠다고 예고했다가 실제로는 뉴욕 맨하튼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10월부터 결항 또는 장시간 지연된 항공기 탑승객들은 자동으로 리펀드를 받게 됐습니다. 연방교통부의 새 규정이 10월부터 시행되면 승객들은 연간 5억 달러의 혜택을 보게 되고 항공사와 이 리펀드를 놓고 다툴 필요도 없게 됩니다. 김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항공여행에 나섰다가 갑자기 항공편이 캔슬되거나 수시간씩 지연되는 황당한 사태를 겪는 승객들은 10월부터는 자동으로 전체 항공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10월부터 결항되거나 장시간 지연되는 항공기 탑승객들은 본인들이 직접 항공사와 다툴 필요 없이 전체 항공료를 자동으로 리펀드 받게 된다고 연방교통부가 발표했습니다. 피트 부티지에즈 연방교통장관은 이번 조치로 승객들은 연간 5억 달러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최대 규모의 항공기 탑승객들에 대한 권리 확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0월부터 시행되는 새 규정에 따르면 첫 번째로 결항되는 항공편의 티켓을 구입한 승객들은 전체 항공료를 자동으로 리펀드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심각하게 지연되는 항공기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지연의 기준은 국내선의 경우 최소 3시간 이상, 국제선의 경우 6시간 이상 지연되는 사태를 말합니다. 이때 환불받을 수 있는 전체 항공료에는 항공사가 부과한 각종 수수료나 정부에게 낸 세금도 포함됩니다. 다만 전액 환불을 받으려면 해당 항공사가 제시하는 결항 또는 연착 등에 따른 모종의 보상 조치나 대체 항공편 등을 수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짐이 늦게 도착할 때에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선의 경우 12시간 이상, 국제선의 경우 15시간 내지 30시간 이상 늦게 도착하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연발착하는 공항이 갑자기 변경됐거나 예정에 없던 연결 공항이 생겼을 경우 서비스가 다운그레이드 당했을 때에도 자동으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항공기 승객들은 자동으로 리펀드를 받기 때문에 항공사와 직접 환불을 놓고 싸울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현재와 같이 승객들이 해당 항공사에게 클레임을 청구해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10월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 환불받는 항공료는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7일 이내에 되돌려주고 다른 수단으로 지불했을 경우 20일 안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교통부는 자동 환불제의 시행과 함께 각 항공사들은 숨은 비용, 이른바 정크 수수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승객들에게 전량 공개토록 의무화시키기로 했습니다. WKTV 뉴스 김미연입니다. 볼티모어 키브리지의 붕괴로 전면 중지된 항구 교역이 깊이 35피트의 새 수로를 통해 첫 상선이 통과됨에 따라 빠르게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대형 자동차 화물선과 크루즈 선박 등이 다닐 수 있는 메인 수로까지 5월에 재개통되면 볼티모어 항구 교역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류령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볼티모어 키브리지의 붕괴로 볼티모어 항구의 교역이 전면 중단된 지 4주 만에 정상화로 가는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붕괴된 볼티모어 키브리지 북쪽에 35피트, 12m 깊이의 새 임시 수로를 개설했는데 25일 첫 상선이 이곳을 통과해 정상화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파나마 선적의 발사 94호는 새 임시 수로를 통해 출항하여 캐나다 세인트 존으로 향했습니다.
이 선박은 앞뒤에서 두 척의 예인선들의 호위를 받아가며 새 임시 수로를 무사 통과했습니다. 이 선박은 키브리지의 붕괴로 볼티모어 항구에 발이 묶였던 5척 중 한 척으로 무사 통과함에 따라 다른 상선들도 잇따라 출항하고 새 선박들은 입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수송하는 대형 화물선이나 크루즈 여객선은 5월에나 가능해집니다. 이들 선박들이 통행할 수 있는 50피트, 15m 깊이의 메인 수로가 5월에 재개통하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붕괴된 키브리지에 수천 톤에 달하는 철근과 콘크리트 잔해를 제거하고 다리 붕괴를 일으킨 달리오를 제거하는 작업을 마친 후에 메인 수로를 재개통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예상을 앞당겨 보다 깊은 수심의 새 임시 수로를 개통함에 따라 볼티모어 항구에서 주로 교역해온 자동차와 농산물, 전자제품 등의 교역을 정상화시켜 나가고 경제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볼티모어 항구는 미국 내 17번째로 큰 중급 규모로 꼽히고 있습니다. 중급 규모이지만 미국이 서부 항구들을 중국 교역에 집중시키는 대신 동부 지역 항구들을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우방들과의 교역의 중심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볼티모어 항구에서 2023년 한 해 수입품으로 590억 달러어치를, 수출품으로 220억 달러어치를 다뤄 이를 합하면 810억 달러, 5,230만 톤의 교역량, 물동량을 처리했고 1만 5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특히 볼티모어 항구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교역에선 단연 톱 클래스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볼티모어 항구를 통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들은 270억 달러어치를 수입했고 80억 달러어치를 수출했습니다. 하지만 볼티모어 키브리지를 다시 세우는 데에는 최소 4억 달러, 최대 8억 달러의 비용이 들고 1년 내지 2년은 걸릴 것으로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미국의 출생률도 전년보다 2% 줄어들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에 미국에서는 359만여 명이 태어나 전년보다 2% 감소하며 출산율은 여성 1명당 1.6명을 기록해 이민자 없이는 인구 감소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보다는 나은 상황이지만 미국도 낮아지는 출생률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23년 한 해 359만 1,328명이 탄생했다고 CDC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25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2년에 366만 7,758명에 비해 7만 4천명, 2% 또 줄어든 겁니다. 2022년의 감소율은 1%였는데 2023년에는 2% 감소로 2배나 커졌습니다. 미국의 출생률은 팬데믹 이전에도 매년 2%씩 감소하다가 팬데믹으로 증가세를 보였다가 예전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2023년 한 해 히스패닉계만 출생률이 소폭 늘어났을 뿐 다른 인종들은 모두 줄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재앙절개로 태어난 비율이 32.4%로 전년의 32.1%보다 소폭 늘어났습니다. 여성 1명당 자녀 출산수를 계산하는 출산율을 보면 2023년 가임 여성 1000명당 1616명을 낳아 여성 1명당 1.6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여성 1명당 2.1명의 자녀를 출산하지 않으면 인구 감소를 겪게 될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저출산, 인구 감소 위기에서 벗어나는 해법은 이민자들은 계속 받아들이고 의술의 발전으로 기대 수명을 높이는 것으로 인구학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 해 100만 명 안팎의 합법 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을 발급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외국 태생 미국 이민자들 중에 절반에 가까운 49%인 2,310만 명은 귀화 시민권자로 나타났습니다. 25%인 1,160만 명은 영주권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합법 영주권자와 비슷한 규모인 22%, 1,050만 명은 서류 미비자들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서류 미비자들 가운데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으나 미입국해 구제받지 못하는 배우자, 오래 거주해온 장기 체류자, 농장 근로자들에게 다카 수혜자들과 같은 워크퍼밋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친이민 정책을 취하고 있으나 2년 연속 200만 명 이상이 국경에서 체포되는 사태로 수세에 몰려 있어 재선 가도에서 최대 취약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